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통 건강보험 청구에서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제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과 관련한 어떤 자격증 시험, 면허증 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의 극히 일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내용으로만 이제 준비를 하였고, 뭔가 이제 시험이라든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책에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보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가 있을 거고요.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하는 가입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입자들이 보통 이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한 어떤 소액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어떤 사고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목돈을 이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매달 뭐 10,000원씩 이제 그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계속 이제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이제 나왔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1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큰 돈이 그 순간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험을 들어 놓으면은 그런 큰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이렇게 내주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보험 제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제도이고 이제 전 국민이 거의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 국민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 이제 그 진료비를 이제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일정 소액을 이제 매달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금의 개념으로 이제 납부를 하고 이제 나라에서는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진료비가 청구되는 그런 국민들의 일정 부분을 이제 대신 이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거는 목적을 보면은 국민 보건을 일단 향상시키려고 이제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의 증진을 기여를 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 그대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랑 의료급여제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라고 하는 거는 생활유지 능력이 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유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보험료를 이제 납부할 능력이 되는 국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 그 보험료를 이제 매달 내고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 국민들도 매달 냈던 그 보험료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제도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조금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똑같이 이제 건강 의료와 관련된 이제 보험 제도인데 대상이 이제 어떤 생활이 조금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의료급여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이 의료급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 이제 수급권이라든지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급을 받을 권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적용이 되는 대상들도 다루고 이제 보험료 납부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제 적용 대상을 이제 볼 건데요. 이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랑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 예외자라고 해서 예외자는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부터 이제 보면은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이제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근로자거나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교직원인 사람들이 이제 직장 가입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은 어떤 임금을 받는 거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장 근로자의 가족들, 그리고 뭐 공무원, 교직원의 가족들, 이런 가족들도 다 직장 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이제 아빠랑 엄마랑 나랑 이제 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4명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빠뿐이다. 그러면은 아빠는 이제 그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 근로자인데, 이제 나머지 엄마는 이제 전업주부고 나랑 동생은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이제 가입이 되어가지고 이 보험 적용을 받는 거죠.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직장 근로자와 그 직장 근로자의 가족까지도 다 직장 가입자로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무원과 교직원의 이제 가족들도 다 직장 가입자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직장 가입자의 그 보험료는 임금 수준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월급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높을 거고, 그리고 이제 월급이 좀 적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월급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보험료가 조금 적을 거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직장 가입자 말고 이제 지역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이제 자영업자를 생각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임금 소득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월급의 개념이 없잖아요. 매달 이제 월급을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그 매달 뭐 이제 받는 매달 버는 어떤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재산 수준, 뭐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집이 얼마 정도 하는지, 뭐 차가 있으면은 이제 차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거에 따른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자, 이제 의료급여 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제 1종과 2종으로 또 나뉘게 되고요.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조금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이 국민들은 이 의료급여 제도에 적용을 받는 국민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그다음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이제 관리 조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제도가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이제 관리 조직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조직이 있고요. 첫 번째 조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건보공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이제 주체이자 이제 이 건강보험의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그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보험회사 보험자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국민들은 이제 가입자가 되겠죠. 이 건보공단의 이제 가입자는 국민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또 짧게 심평원이라고도 합니다. 심평원을 좀 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은 어떤 조직이냐면 이 의료기관의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들, 이제 진료비가 되겠죠. 그럼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이제 각 환자 이제 국민들 환자의 그런 진료비랑 행해진 그런 의료 서비스가 적정했는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곳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하고 심사를 하면은 이제 그 병원에서 향한 그 의료 서비스가 적절했고 비용도 적절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이 심평원에서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공단에서 이 병원으로 그 적정하게 평가를 내린 그 진료비, 비용을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정을 하면은 이제 공단이 또 이제 의료기관에 이 보험료를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한번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자격 관리가 있는데, 이제 자격 관리는 뭐 가입자라든지 피부양자. 우리 이제 피부양자라고 하면은 이제 가족들을 아까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도 다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가족들을 우리가 이제 피부양자라고 하는데 이 피부양자라는 그 뜻은 이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의 이제 각각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니면 상실하는 때 이제 그 자격이 해제되는 날짜는 언제로 하는지. 그래서 해제되는 거는 보통 이제 상실되는 거, 자격이 상실되는 때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망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는 계속 건강보험 그 제도에 적용을 받는데 이제 사망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살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때는 이제 사망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이 상실이 되는데 그 기준이 보통은 이제 사망한 날의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한 이런 자격관리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을 건데 이제 책들 보고 더 자세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이제 이런 요양급여의 체계도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왔던 여러 개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평원이라는 곳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프면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니까 그 병원은 이제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국민들, 이제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국민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들을 한번 봐보면 이제 체계도라고 해서 그 관계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이제 가입자,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국민들, 가입자가 이제 아프면 가게 되는 곳이 요양기관이 되겠죠? 이제 병원이나 의원 같은 곳을 가게 되는데 이제 요양기관에 가면은 가입자들은 진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 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을 할 거예요. 근데 진료비를 지불하는데 이 진료비의 100%를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진료비, 검사비,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100% 다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일부분만 이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이 진료비의 나머지 부분은 병원이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이 공단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은 가입자로부터도 이 돈을 조금 받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서 이제 그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이제 지급을 받게 될 때 이제 심평원을 통해서 일단 심사를 받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요. 요양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고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심평원으로 이제 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심사를 보내면 심평원의 역할은 아까 이제 뭐 의료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고 그랬죠. 적정성 같은 걸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알려주게 되고 요양기관에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또 공단 쪽에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돈은 공단에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심평원은 평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단 쪽으로 이제 그 심사 결과를 이제 보내면은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양기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 이 국민들과 공단 사이를 보면은 이 가입자는 공단에게 일단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그래서 보험료라고 하면은 뭐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임금 수준, 월급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였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랑 재산 수준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제 의료급여 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납부를 따로 하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는 하진 않지만 보험료 납부 없이 진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단 쪽에서는 이런 보험급여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보통 이제 공단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자격관리라든지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수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평원 쪽에는 이제 심사 결과 기준 같은 것도 기준을 이제 세워주는 곳이, 그 윗단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결정하고 적정성 같은 걸 평가하는 곳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는 공단이랑 심평원을 다 감독을 하는 이제 곳이 되는 거고, 요양급여 범위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부과 체계 같은 것을 정비하는 곳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요양급여 체계도는 이렇게 가입자, 국민들, 요양기관, 병원, 그리고 심평원, 공단, 보건복지부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 큰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